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동안 좀 바빠서 미뤄왔던 컨텐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댓글을 감사하게도 달아주신 분들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뭐 칭찬의 멘트나 뭐 따가운 말씀도 뭐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제 댓글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Q&A 시간처럼 답변도 드리고 또 어떤 댓글들이 좀 달렸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댓글들을 좀 하나하나 최근 순으로 보면서 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저희가 답변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댓글입니다. 좋은 말이 적혀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주셨는데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공감할 수 있는 거 많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아이비리그 학교들에 관한 정보를 시리즈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어떻게 네. 보면 하나의 제안을 좀 해주셨네요. 저희가 예전에 그리고 한번 하다가 이제 맞아요. 하버드 백과사전. 하버드랑 유펜이랑 하다가 이제 맞아요. 못했는데 요거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맞아요. 다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비리그를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왜냐면 아이비리그 자체가 역사가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기업의 역사보다도 높아요. 그렇죠. 한 300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버드 그 다음에 또 예일 했죠. 그렇죠. 하버드랑 예일. 네, 그 다음에 원래 그게 프린스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 시리즈 빨리 저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버드의 영향력은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아 유지하고 유지한 영향력을 학생이나 졸업생이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말인가요? 이거 하버드 가자에 달아주신 말씀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댓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는 건 맞거든요. 당연하고 확실한데 유지하고 유지한 영향력을 학생이나 졸업생이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받아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보는 아이비리그 학생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우리한테. 졸업생한테 받아서 쓴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영향력을 새롭게 추가해 줄 맞아요. 수 있는 학생들. 예, 그래서 계속 좋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 있는 선한 그리고 또 멋지고 우리한테 기부금이든 뭐든 그게 솔직히 기부금으로 트랜슬레이트 안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지만 노벨 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필즈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최고의 인재들과 선수들을 뽑기 위해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 학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런 게 많잖아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비나 좋은 학교 출신들이 비교적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기부금으로 이 학교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걸 유지하고 싶고 이거를 유지한다라는 게 지금 있는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것보다는 아이비 학교도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요. 패커티를 만든다든지 교수님을 초청한다든지 새로운 뭐 예, 과를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한테 계속 퍼줘야 되잖아요. 리서치를 하면 그 리서치 안에 있는 것들을 학생한테 이거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리크루트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인재들한테 주는 풀 라이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선생님, 외고는 일본 대학하고 MOU 체결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일본 대학 갈 거면 외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중점으로 다루는 내용은 미국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 대학을 미국 대학만큼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일본 대학의 전문으로. 전문가한테 아니면 전문 유학 컨설팅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기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로운 회사 엄청 멋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AP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B나 탑 20가 목표라면 AP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IB만 들어도 충분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따봉이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가 옛날에 설명에서도 많이 질문 받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답장을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길어야 되고 상황도 알아야 되고 이 지금의 질문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의 학교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되고 학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안 해도 돼요.
다만 저희 AP 학생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IB랑 AP랑의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궁극적인 차이는 이 교육의 과정에서부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AP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 되나요? 없죠. 그쵸? 리서치 페이퍼 없죠. 뭐 소논문 같은 느낌의 뭐 캡스톤? 그런 그쵸 캡스톤을 한다고 하면 또 세미나부터 여러 가지를 들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코스를 거의 하진 않아요. 그 질문에도 리터처이랑 AP를 또 이걸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확실한 차이는 PP도 있고 EE도 있고 TOK도 있고 여러 가지가 IB 커리큘럼 안에서는 이게 아무리 미국 과정이 아니어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는 IB이기 때문에 AP 학생처럼 다양한 과목을 듣지 못했어. 그건 맞아. 다만 너가 PP가 있었을 거고 EE가 있었을 거고 TOK가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 어사이먼트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있잖아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이런 퀄리티 있는 것들이 만약에 PP를 열심히 했다면 EE를 열심히 이거 제출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장점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IB 커리큘럼 안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로 제가 정말 농담 아니라 며칠 전에 상담한 친구도 PP 뭐 했어? 왜 말을 안 해? 그냥 막 해가지고요. PP를 왜 막 해? PP도 그렇고 퍼스널 프로젝트를 왜 막 해? 이 같은 것도 나중에 익스텐드 에세이 쓴 거 보면은 주제를 가끔씩 이제 들어보면은 그냥 왜 골랐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나중에 이 스코어가 나오고 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거 전월에 올라가는 친구도 그쵸. 있어요. 전월에 올라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면 다른 친구들 특히 AP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질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내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여러 가지 갈등이 뭐냐면 분명히 내 주위에서 AP를 들었다고 들었을 거예요. 저 IB 선배님들이 야 있잖아 나 BC는 들었거든? 너 그것도 좀 듣는 거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IBH 그러니까 하이 레벨을 오히려 조금 더 코어 레벨 코어 수업으로 조금 만약에 좀 세팅을 해놓는다면 수학, 영어,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정말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야. IB의 그 H의 수학이 not enough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accelerate가 돼야 되는데 그건 AP 과정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상담 신청을 좀 해보라. 다음 댓글은 정말 따끔한 조언들 감사해요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영상이 11학년에도 늦지 않았다. 여름방학별로 해야 될 일. 네, 그런 맞아요. 영상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 댓글을 좀 남기고 싶은 내용은 항상 투명하고 항상 진정성 있게 꼭 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따끔한 조언이라고 한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가 불편한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가 따끔한 조언일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8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있어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요.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네. 방금 그럼 같은 영상이네요. 실제로 프링크 소팅이라는 게 6, 7, 8학년한테 굉장히 좋은 캐릭터 빌드, 퍼스널리티 빌드, 영어 향상 정말 모든 게 다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는 컨설팅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프리컨설팅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다음 댓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이게 소통의 마무리는 맞아요. 무조건 이것. 항상 소통은 이 친구한테 흥미를 주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 다음에 항상 희망적으로 나가라. 그렇죠. 이제 나는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잔소리 하시다가 네. 그때 절망으로 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요거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애초에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소통은 뭐 글로써 말로써 모든 게 다 소통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소통이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고마운 글들이 많네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영상 감사히 시청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못 갔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의 미국 주립대 합격이 가능한 점수라면 하버드도 갈 수 있나요? 선생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에세이를 잘 쓴다는 가정하에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는 딱 봐도 무조건 상담이 필요한 그쵸. 학생인데 주립대 합격이 무조건 가능한 점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점수인지가 저는 일단 이런 점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만점- 입시가 아닙니다. 만점 학생도 많이 떨어지는 게 네. 대부분 주립대 합격이라는 단어가 딱히 없는 자, 그런 우리나라 정의를 할 수가 없고요. 수능에서 뭐 몇 점 이상 받으면 서울대 네. 이거는 일단 너무 지금- 쉽게 답장할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이
학생이잖아요.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말들. 왜 그러냐면 이 지금의 이야기 안에서는 뭔가 확신이 좀 잘 드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정도면 주립대는 무조건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조금 네, 그리고 가정이 돼 애매해요. 있어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버드랑 주립대랑의 격차가 너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립대를 가는 친구 하버드를 못 가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이미 뛰어넘는 정도의 그걸 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정확한 능력이 굳이 에세이에다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입학사정관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이미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에세이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 전에 한 반 정도 이미 언어, 액티비티, 트랜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치를 챘죠. 아 얘가 뭘 하고 싶겠구나. 얘는 뭘 잘하구나. 그런 게 근데 애초에 조금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빌드했던 친구들이긴 한데 예를 들어 뭐 토론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런 경우에는 스토리와 에세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점수를 가지고 너도 이제 하버드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점수가 없어도 누구나도 지원은 가능하다.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쵸. 것 같아요.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에 살고 있고 큰아이는 대학을 보냈고 둘째는 입시 준비 중인 엄마입니다. 두 분의 마인드에 완전 공감하며 팬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시는 합격의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두 분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 걸 큰아이 입시를 경험하며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게 무언가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원래 복잡한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냥 회피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옷을 만들어. 그럼 그거 가능해. 근데 내가 패션을 10년 이상 회사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안 하고 싶어져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뭐 엑스팩터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육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속 복잡하다 얘기하는데 정말 복잡하고 쉽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게 미국 대학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근데 이렇게 이미 경험을 하신 분이 또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한다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다음 거는 디지털 SAT가 아니라 한 3년 전 영상인 것 같거든요. DSAT가 아니라 종이 시험 SAT 문제 푸는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학원 비싼 돈 주고 오래 다녀도 1,500을 못 두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원에서는 약점 못 잡아내고 문제만 많이 더더더 풀어 감으로 찍게 하는 쪽이고요. 문제 유형 익혀 많이 풀어보는 식 학원의 그룹 수업으로는 점수 한계가 와요. 결국 1대1 과외를 찾죠. 리딩 파트 잘 가르치는 튜터도 드물어요. 학원에서 하루 종일 애를 붙잡아 두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출제자 의도 파악하고 컬리지 보드식 논리를 깨우치면 하루 2시간 일주일 3번 개인 과외로 2달 가르쳐서 250점 올린 적도 있고 학원에서 1,500 머물던 학생 초고득점 만들게 해준 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이실까? 질문을 한 사람은 제 지금의 이 SAT 여름 특강 영상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완전 핵심적인 네. 내용. 저희가 항상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맞아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게 솔직히 학원의 빨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미 원래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학원을 가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를 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들부터 본질적인 부분들까지도 리딩도 느리다면 그 리딩도 빠르게 리딩하는 방법, 메인 포인트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그게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간혹 가다 와서 고득점을 내요. 진짜 그 친구들은 뭐 한 달 들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2주만 들었죠. 맞아요. 나올 친구들인데 고득점이 나왔는데 솔직히 그게 이 어떠한 학원의 전략과 어떠한 선생님 때문에 아니면 커리큘럼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맞아요. 저희 요번에 미네르바 갔던 현준이 학생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줬어요. 그렇죠. 자기가 봤을 때는 진정성으로 다가가지 않는 이상 이 친구들이 왜 고득점을 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같은 실수만 할 거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아서 빨리 올라갔다. 저도 이제 특강을 하면은 1대1로 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펩터크라고 하죠. 이런 동기부여 말을 좀 덜 하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근데 너무 중요해요. 사실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뭘 어떤 방식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문제만 반복적으로 푸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이 친구들은 또 많이 안 풀면
컴플레인 들어와요. 맞아요. 문제 많이 안 풀면 컴플레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본인의 스탠스를 그렇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을 믿고 부모님들이 따라주시면은 선생님이 페이스대로 생각한 그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커리큘럼을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듯이 이제 짜는데 분명히 그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커리큘럼 보고 왜 이렇게 양이 부족하지? 얘가 좀 많이 뭐 안 푸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저희 학원은 이제 저희를 믿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 컴플레인은 없는데 네. 아마 그런 컴플레인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제일 좋은 건 문제도 많고 잘 가르치는 거겠죠. 그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도 아주 공감을 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한 거네요. 자, 다음은 한국 교육의 진짜 문제에 대한 영상에 요즘에도 야자는 있습니다. 선택형 야자입니다. 특목고, 과학고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아침, 새벽, 저녁 야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알아요. 과학고, 특목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도 압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택이 있다는 거가 없는 것은 큰 차이죠. 사실 이거는 학생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간을 주어주는 맞아요. 거고 강제형은 좀 네. 다른 문제죠. 근데 선택이 마치 강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너 안 해? 다 하는데 약간 맞아요. 이렇게. 자, 다음은 마지막에 정리하신 로드맵 설정과 실천은 중학교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10학년 같은 학년에 해당되는 건가요?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떠한 시간과 날짜와 학년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언제든 해도 됩니다. 네. 이게 하버드 가자의 4편 노베이스에서 하버드 가자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좋은 설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 다음 댓글은 제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네요. 정말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같은 영상 하버드 가자 아, 4편에 네. 남겨주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해주셨던 맞아요. 거니까 저희도 감사하다고 항상 열심히 하겠다고. 아주 센 댓글이 달렸어요. 아이비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자유 아닌가요, 대한민국? 그죠? 아이비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죠.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비가 별거라기보다는 아이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비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비스럽게 생활을 하는 거. 이분의 그 댓글의 의도가 뭐냐면 실제로 아이비가 예를 들어서 성적과 막 아니면 성과 이런 걸로만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건강이랑 멋진 사람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분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에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나도 갈 수 있다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댓글 아닐까. 그러실 수도 네, 있을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지만 왜냐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합격률의 찬스가 워낙 낮아서 그래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댓글을 네. 봤고요. 오늘 그래도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받고 좀 더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뭐 얼마 안 있으면 라이브도 한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참여도 해주시고 영상 올리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뭐든 그러니까 올라주시고 저희는 올라오신 거에 대해서 답변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